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저희 채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3살이 어리고요. 어린애 같은 예비 신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엄마가 홀로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혼자 벌이를 하시면서 식당이며 부업이며 청소며 안 해보신 거 없이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셔서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면서도 어서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결혼에서도 엄마는 한 번뿐인 결혼이니 갖출 건 다 갖춰서 보내자. 신혼집에 들어가는 소금까지도 좋은 걸로 하고 양말 한 짝까지도 다 준비해가라. 이런 주의셨죠. 반면에 신랑은 3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 토라지기도 하고 좀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다는 걸 느꼈죠. 막내라서 그런지 귀여운 면이 있어서 저는 남친을 만났고 결혼할 때가 되니 막내라는 것이 시댁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점 때문에 남친의 장점으로도 보였지만 겪어보니 단점도 보이게 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와는 반대로 결혼에 대해 알아서 하겠지, 좋을 대로 해라 고 하면서 지나칠 만큼 무관심하셔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검소하게입니다. 남친과 저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다투었어요. 먼저 결혼식장을 구하는데 대관료를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하는 말이 그러면 시댁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네요. 결혼식장 비용이랑 시댁 입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좋아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남친은 시댁 입장이 어쩌고 하면서 엄마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래서 남친이 원하는 대로 대관료 싸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나요? 나중에는 남친도 구하다가 원하는 곳이 나오지 않자 그냥 적당한 곳에 본인이 결정을 하였고 시댁에서 결제를 하였어요. 신혼집도 남친이 원하는 곳으로 맞추었고 21평이고 경기도 외곽, 한복, 예단 모두 남친이 원하는 곳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남친이 신혼집에 생각보다 일찍 들어가게 되어서 친정엄마가 사람이 가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전은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급하게 가전을 묶어서 계약하고 내가 쉬는 날 데리고 가서 이거는 이래서 샀고 저거는 저래서 샀다고 설명하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었어요. 혼수는 원래 처가 쪽에서 하는 거니 사위가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는 거 보기 그래서 장모가 가전이라도 빨리 드리자고 계약하고 저를 불러서 필요한 거 더 있는지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한 건데 신랑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네요. TV는 어떤 브랜드에 50인치여야 되고 냉장고는 양문형에 더 큰 걸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 안 물어보고 그것도 묶어서 파는 걸 구입했다고 신랑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이 좁아서 50인치를 놓으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랬고 매장 직원도 50인치가 더 비싸지만 거실이 좁을 경우 42인치 해도 충분하다고 하였다고 얘기해도 계속 화를 내는 거였죠. 그리고 신랑이 눈이 좀 나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고른 건데 그런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나는 TV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예전부터 큰 걸 원한 거다. 그리고 계속 작은 집에 살 것도 아닌데 작은 걸 고집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들들 볶더라고요. 저는 TV에 대해서 로망까지 가졌냐면서 알았다며 또 맞추어 줘야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친정엄마는 폭발하였어요. 식장이며 한복이며 예단이며 다 맞추어 주었는데 이제 하다하다 혼수까지 간섭하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지. 안부 연락 한 번 없으면서 왜 뒤에서 비겁하게 널 괴롭히냐 하면서 혼수도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요. 그걸로 엄마와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죠. 거기다 남친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른들한테 싹싹하지도 못하고요. 반면에 저는 성격이 남친과는 반대예요. 좀 씩씩한 편이고 주변 사람도 잘 챙기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싶지만 그렇게 저렇게 반대되는 성격이 연애할 때는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특히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는 몰랐지만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남친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남자가 사소한 거에까지 자꾸 신부 결정에 토달면 안 된다. 앞으로 살아갈 때도 집안일은 부인한테 맡겨야 집안이 편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제가 듣기에는 틀린 말씀이 아닌데 남친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바로 얼굴이 굳어버리더군요. 그 바람에 엄마와 저도 당황하였고 분위기 완전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가 되어버렸죠. 저는 나중에 남친한테 엄마가 틀린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좀 싫은 말씀 한다고 그렇게 어른 앞에서 표내는 거 아니다.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표내면 좋겠냐 등의 얘기를 하면서 남친하고 싸움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친이 당신 엄마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에 뭐라고? 너가 뭔데 우리 엄마가 기본이 안 되어 있네 하는 대먹지도 못한 말을 하냐? 면서 아주 난리를 부렸죠. 저는 평소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와 결혼할 사람이 나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니 더 화가 났고 특히 엄마는 아버지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아는 저는 더 그런 마음이 큰데 그런 엄마한테 기본 운운하는 저 어린 놈의 새끼를 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서 있는 대로 퍼부어 주었고 당장 파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저희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쏟아내면서 나 파혼할 거라고 하였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남친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듣고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하길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상대 부모 욕하는 놈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하겠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제가 평소에는 오냐오냐 하다가 한번 꼭지가 돌면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이때도 저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저의 강경 대응으로 두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남친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정말 철이 없다며 결혼을 재고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시모께서도 남친이 장모될 분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엄청 남친을 혼내었어요. 예비 시모께서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이해를 좀 해다오. 애가 아직 어려 그렇다 하시대요. 예비 시모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인지 좀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시모께 알겠다고 하고는 남친하고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경우에도 상대 부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하였고 남친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로는 못 끝낸다. 각서 쓰라고 하였죠. 앞으로 한 번 더 엄마 욕하면 바로 파혼이고 이혼이다. 이거 어길 때는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헤어진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남친은 좀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썼어요. 아직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각서까지 오가는 상황이 씁쓸하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는 초장에 잡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심하게 나갔더랬죠. 그렇게 첫 번째 저희의 위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몇 주가 지났어요. 남친이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로는 척추가 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식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 저 또한 걱정되었죠. 보통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여서 제가 몇 번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도 저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모가 얘기하면 들을까 싶어 엄마한테 부탁해서 얘기 좀 해달라 했죠. 엄마는 당연히 가족 될 사람이 아프다는데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내가 치료비 부담해 줄 테니 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자고 하였죠.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서 지금 치료만 잘 받아도 괜찮을 거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엄마한테 얘기해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죠. 거기다 엄마가 치료비를 부담해 주시겠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남편, 우리 엄마가 병원 데려간다고 해도 안 갔는데 장모가 얘기한다고 가면 시댁 입장이 뭐가 되냐? 곧 또 그놈의 시댁 입장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라. 장모님이 치료비까지 대주고 싶다 하시는데 치료받으러 가도 되겠냐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하는 시댁 입장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머님은 아들이 아프다는데 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시모도 원망이 되었고요. 결혼할 사위한테 장모가 결혼 준비로 돈 들어갈 일 많다고 사위 될 사람 병원비까지 대주면서 치료받자고 하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거절하는 건지 도대체 남편이 말하는 시댁 입장이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그러면서 합의 본 게 한 달만 있다가 경과 보고 결정하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 지나서도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거다고 했고 알았다 자기가 얘기하겠다 했죠. 그러나 남친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얘기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더군요. 엄마는 이런 남친을 보고 자기가 뱉은 말도 못 지킨다. 장모한테까지 상황 모면하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한 거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하시면서 엄청 화내고 남편을 못 믿어 하였습니다. 저는 몸 아프게 있으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치료받기로 약속해놓고 받지 않느냐고 하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너네 엄마가 싫어.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신랑은 엄마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2번 같이 식사하고 가끔씩 저 데려다 주는 길 혹은 짐 가지러 오는 길에 잠깐씩 인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잔소리 들은 거로 치면 혼수 문제 때문에 파혼 사건 전에 들은 게 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싫은데? 하니 남친은 장모님이 우리 집을 많이 무시한다? 언제 그렇게 느꼈냐 물으니 남친은 물어보실 때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나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걸로 느껴진다. 저는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냐고 해도 남친은 저의 말에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남친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친이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린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뭔가 꼬여있는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큰 일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얼마 전 만났던 친구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친구 신랑을 친구 어머니가 크게 반대를 하셔서 따로 불러내서 헤어지라고 협박하기도 했고 친구 신랑은 불교였는데 결혼하려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강요당하기도 하여서 개종까지 하고 장모가 병원 진단서도 강요하여서 원하는 대로 종합검진에 정밀검진까지 받아서 자료 다 떼드렸고요. 그렇게 친구 엄마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하셨지만 친구 신랑은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다 들어주고 3년 만에 결혼에 성공했거든요. 결혼 후에는 뭔가 원하는 결혼도 했고 처가가 싫어할 만도 한데 싫다 하기는커녕 부를 때마다 가서 청소도 하고 못질도 하고 친구는 그런 부처가 없다면서 남편 자랑을 하였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남친한테 다시 물어보았어요. 혹시 엄마가 자기한테 나 모르게 무슨 협박 같은 거 하거나 강요한 거 있냐? 했더니 남친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장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고 싫어. 그러더군요. 저는 자기는 엄마랑 친해보려고 무슨 노력해본 거 있어? 물으니 남친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할 수가 없죠. 안부 전화를 한번 하기를 하나 한번 찾아뵙기를 하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설명도 해드리면서 그런 거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였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저는 남친에게 알았다 하고 별표 안 내고 그날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남친의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가 싫다는 남친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하였죠. 엄마는 너네만 좋으면 된다. 너희들 결혼에 내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좀 생각하는 게 그렇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나를 싫다는 거냐? 내가 싫다면 한 번이라도 와서 풀려고 해봤나? 전화라도 제대로 해봤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신랑놈 아직 어린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한번 파혼한다고 한 상태에서 각서까지 쓰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남친은 계속 그대로인 것 같다. 아니 원래 인생이 그렇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 특히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울 때인데 지금 상대 부모에 대해 욕하는 정도면 이 행동이 결혼 후에 고쳐질까? 나는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엄마를 떼놓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확신이 없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이르자 이 결혼 못하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어요. 나는 너가 그 정도로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상대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너로부터 나에 대한 입장을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없다. 파혼까지 하려 하면서 너한테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바로잡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바로잡아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너한테 맞는 사람 찾아서 살아라 하였습니다.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하니 남친은 자기가 또 미안하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잘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또 속고 싶지가 않았고 정리하는 거나 잘 협조하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집이야 남친이 마련한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안에 들어가 있던 가전만 제가 싹 다 정리했고요. 검소한 것을 강조하신 시모께서 저에게 주신 예물을 돌려주면서 제가 드린 한복이나 예단 등은 금액 계산해서 달라고 하여 일부 받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나이 많은 제가 나서서 정리해버리니 별 태클도 걸지 못하였고 다시 시작하자고 부탁하는 걸 하도 대놓고 거절했더니 기가 죽어서는 다시 말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전화드려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했다. 어린애 같은 아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자신 없다면서 인사드렸습니다. 결혼식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더 복잡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막내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